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박람회인 CES 2019가 오늘 공식 개막했습니다. 이번 CES에는 프리미엄 TV 등 전략 제품을 대거 선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현대차그룹과 첫 계열사 통합 부스를 설치한 SK그룹이 참가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을 앞세운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새 대표이사로 최재현 경영기획실장을 선임했습니다. 아울러 해외 사업실과 블록체인 R&D실, B2B 사업실 등을 신설하면서 최재현 대표를 중심으로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이 처음으로 6,800만 명을 넘어서면서 개항 이래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제 여객 수만 6,700만 명이 넘는 수준으로 인천공항은 국제공항협의회 기준 국제 여객수 순위에서 세계 5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천남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에 대한 부분은 전날의 하락세를 모두 만회하면서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받으면서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들어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의 지수 상승을 견인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군에서 반등을 이어가면서 전일장과는 상반된 흐름으로 이어간 상황인데요. 자, 연초부터 시장에 대한 낙관론과 그리고 비관론이 교차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재료는 낙관론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의 상승을 추세 전환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세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95% 상승한 2064.71에 장을 마칩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68% 상승한 679.74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수급상 확인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까지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되는데요. 특히나 SK하이닉스는 7% 넘는 급등으로 63,600원에, 삼성전자도 역시나 3% 넘는 4% 가까운 상승으로 39,6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LG화학 역시 상승 마무리가 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보합권 마감이 되면서 38만 7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68% 상승한 679.74에 장을 마칩니다. 수급상 확인합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신라젠, 바이로메드,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이 이어졌는데요. 바이로메드는 오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6% 넘게 하락하면서 24만 3,700원에, 신라젠은 강보합권 마무리가 되면서 7만 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는 2% 넘는 상승으로 50만 9,5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rum 티슈지는 하락 마감이 되면서 4만 95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오늘장 본격적으로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봉춘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봉춘 선생님, 오늘장 전일의 하락을 딛고 오늘 양시장 모두 상당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역시 만기주의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오늘은 조금 너무 심하게 오버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은
만기주의 어떤 그 특성, 그리고 미국 시장이 워낙 그 최근에 흐름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강하게 반등했다. 뭐 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다. 이 정도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기에 대한 부분 특징을 오늘장의 흐름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는 분석이신데요. 자, 오늘 1시간 동안 시장에 대한 꼼꼼한 분석까지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봉투 선생님과 함께 1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1교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1교시는 업종의 이해 시간입니다. 자, 다양한 업종에 대한 특징과 특성을 설명을 도와드리고요. 그 안에 종목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업종을 또 중점적으로 배워볼까요? 봉투 선생님 어떤 업종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네, 오늘은 코스닥 디지털 컨텐츠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업종, 지난주에 인터넷 업종을 보면서 코스닥의 3대 업종을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전통적인 3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디지털 컨텐츠, 소프트웨어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업종인데요. 역시 3대 업종의 어떤 그 특성을 고려해서 좀 접근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대 업종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역시 코스닥의 전통적인 3대 업종이다 보니까 코스피에 없는 업종이죠. 물론 코스피에도 게임주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관련한 그런 사업을 하는 업종이 있긴 한데 디지털 컨텐츠라는 정확한 이런 업종은 없죠. 그래서 역시 그 코스닥에 고유한 그런 업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에만 있는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코스닥을 매수할 때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디지털 컨텐츠 업종도 그런 업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컨텐츠 업종은 종목들을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 게임주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주 위주로 살펴보시면 되고요. 물론 다양한 컨텐츠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모여 있죠. 뭐 만화를 서비스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리고 방송 서비스, 뭐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래도 중심은 게임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대장주가 NC소프트였었죠. NC소프트가 있을 때는 이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굉장히 그 흐름이 괜찮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역시 뭔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다는 건 상당한 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코스피로 이전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과거처럼 하지는 못하는 그런 흐름이지만은 이 디지털 컨텐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역시 게임주들의 종목도 많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면에서도 뭐 여전히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한 번 정도씩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잘 살펴보셨다가 지수가 움직일 때, 시장이 움직일 때 그게 적당히 접근을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래는 계절 테마주입니다. 겨울이 성수기였었죠. 게임주들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PC게임을 위주로 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겨울이 성수기였습니다. 뭐 겨울 되면은 어디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PC방이라든지 집에서 이렇게 게임을 많이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역시 겨울이 성수기였었는데 최근에는 모바일 게임이 대세가 되면서 많이 그런 흐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뭐 신작 출시라든지 또 매출 이런 거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디지털 컨텐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가 움직일 때 무난하게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에요. 역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고 시장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업종이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흐름과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좀 움직인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지수와 연동하긴 합니다만은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강하게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하락을 시작했을 때는 또 한동안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기를 잘 파악해서 접근하시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업종 지수인데요. 디지털 컨텐츠 업종 354번이죠. 자, 종목을 보시면은 NHN벅스부터 한빛소프트까지 이렇게 종목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주요한 종목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NHN벅스 같은 경우에는 벅스, 음원 스트리밍을 하는 그런 기업이죠. NHN 엔터테인먼트에서 인수를 하면서 사명이 바뀐 거죠. 그리고 IMBC 같은 경우에는 역시 imbc.com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방송 콘텐츠라든지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안정적인 흐름이죠. 왜냐하면은 실적이 그렇게 아주 좋지는 못하더라도 MBC의 자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뭐 큰 흐름에 있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자, 주요한 종목들, 게임주들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좀 어떤 매출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컴투스를 인수하면서 여전히 그런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컴투스와 움직임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컴투스나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같은 묶음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넥슨GT는 최근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넥슨GT, 넥게임즈, 넥슨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 실적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주가의 확실한 모멘텀,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는 저점에서 접근하면 언젠가 한 번씩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니까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결제 서비스 관련한 그런 기업인 다날이 있고요. 그리고 쭉 이런 뭐 게임즈들이 있습니다. 뭐 드래곤플라이라든지 W게임즈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디지털조선 같은 경우에는 역시 조선일보의 자회사죠. 그리고 과거에 테마주로 움직였었던 종목이지 않습니까? 정치인 테마주, 김무성 테마주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정치적인 어떤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롱투코리아는 롱투게임즈에서 인수를 하면서 기업 흐름은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뭐 특별히 어떤 확실한 지금 그 매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모멘텀이 생기는 흐름은 아니고요. 어쨌든 좀 기업 흐름이 좀 안정적으로 변했다. 뭐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티캠퍼스는 교육 관련주죠. 이게 과거에는 크레드였었는데요. 삼성그룹의 자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흐름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취업 관련한 어떤 그 이슈가 있을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화 서비스라는 미스터 블루, 그리고 쭉 보시면은 또 테마로 움직였었던 바른선 ENA라든지 또 최근에 신규 상장한 뭐 베스파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는 뭐 애니팡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리고 아시아경제 같은 경우에는 팍스넷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와 또 그 증권 정보 서비스라는 그런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연계된 어떤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로 움직이는 뭐 알서포트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쭉 보시면 액토즈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테마로도 움직이는 그런 게임주죠. 그리고 역시 옴니텔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웹젠, 위메이드 이런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그 모바일 게임이나 아니면 PC 게임 이렇게 게임주로서 굉장히 좀 그 전통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웹젠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콘텐츠 업종을 대표하는 게임주 중에 하나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보안 관련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리고 쭉 보시면 역시 컴투스 정도는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하는 그런 종목이고 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좋게 나오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검은 사막 모바일로 굉장히 어느 정도 좀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지금은 너무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제대로 조정만 받는다면 이런 기업들은 들어가 볼 만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디지털 콘텐츠 업종, 특히 게임주들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같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 개별 기업들의 흐름을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검은 사막 모바일을 출시를 하면서 어떤 그런 쪽에서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실적이나 매출 이런 것들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좀 고평가된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요. 확실한 조정만 받아주면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접근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종목입니다. 게임빌이 최대 주주로 돼 있죠. 그리고 지분 구조도 괜찮습니다. KB자산운용이나 국민연금 이렇게 지분 구조가 괜찮은 그런 기업이고요. 실적 부분을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꾸준히 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업이죠. 자, 그리고 웹젠입니다. 웹젠은 역시 계속해서 어떤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그런 게임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 가격 메리트만 보고 접근하시면 돼요.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꾸준한 기업들은 지수의 흐름, 그리고 업종의 흐름, 그리고 가별 기업들의 주가의 가격 흐름 이런 것들만 보고 정말 저점이다 생각했을 때는 접근하면은 어떤 시장의 흐름이 정말 크게 요동치지만 않는다면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M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 주면서 암호화폐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은 어떤 테마가 움직일 때 그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시아경제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팍스넷을 가지고 있는
그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팍스넷의 어떤 주가의 흐름이 있었을 때 아시아 경제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는 그런 흐름이 있으니까 뭐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메이드라든지 또 뭐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애니팡으로 굉장히 좀 유명한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흐름이 뭐 그렇게 폭발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조금 움직이는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게임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역시 그 괜찮은 어떤 그 기업 실적을 보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는 기업들만 주로 좀 몇 종목 정도만 기억을 해두셔도 무난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멀티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자 크레드라고 상호가 나오죠. 과거 상호가 나오고요. 삼성그룹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일자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슈가 나왔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디지털조선 같은 경우에는 역시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넥슨GT. 자, 넥슨GT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역시 넥슨의 자회사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그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을 때는 확실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무난하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업종인데요. 자, 길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은 거의 아마 지수의 흐름도 비슷한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 그리고 2007년이 고점이었었죠. 그리고 조정을 쭉 받고 이후의 흐름을 보면은 역시 뭐 2011년에 좀 반등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 15년까지 코스닥 지수가 반등할 때 같이 이렇게 반등했었던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꾸준히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또 지수가 갈 때 같이 움직였었죠. 그리고 장기간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을 때는 꾸준히 뭐 최소한 1년 반, 2년 정도 흐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콘텐츠 업종은 어떤 주기적인 흐름이 나오는 그런 업종이고요. 그리고 지수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지수를 보면서 대응하면 무난하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종목들의 적정 주가를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대부분 종목들이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흐름은 아니에요. 넥슨GT나 펄어비스 정도가 고평가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역시 주요한 종목들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빌, 넥슨GT, 그리고 웹젠, 컴투스, 펄어비스 이렇게 대표하는 종목들만 참고를 하셨다가 지수가 갈 때 그리고 업종이 움직일 때 이러한 종목들에 접근하시면 무난하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교시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업종은요, 디지털 컨텐츠 업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3대 업종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좀 접근을 하시고, 게임주 중심이고, 그 안에 다양한 컨텐츠와 관련된 기업들이 속해 있는 업종인데요. 자, 과거의 대장주는 많이 아시는 NC소프트가 있었고요. 하지만 코스피로 이전한 이후에 좀 흐름이 좀 타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게임주에 대한 부분은 원래 겨울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계절적인 성수기 테마에 대한 부분이 짙게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럴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디지털 컨텐츠 업종에 대한 특징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1교시는 업종의 이해 시간을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오늘 2교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현미경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업종을 배워봤으니까 그 안에 또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뜰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전에 거래하셨던 종목들 그리고 추천했던 종목에 대해서 복귀와 함께 관련된 업종의 특징, 앞으로의 흐름까지도 알아보시는 시간인데요. 자, 봉추 선생님,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MI텍입니다. MI텍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이죠.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2월 정도에 상장을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12월에 추천을 했습니다. 12월 7일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당시 추천 가격이 3,650원, 3,500원, 평균가 3,575원 대비해서 손절은 마이너스 5% 짧게 보고요. 수익은 15% 이렇게 단기로 추천을 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장이 시작하고 나서 흐름을 보고 추천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급등이 나오면서 운 좋게 15% 수익을 달성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상장하고 나서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상장 이후에 곧바로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조정을 쭉 받으면서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흐름이 저점을 어느 정도 기록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당시에 추천을 했었던 생각이고요. 그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충분했습니다. 고점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천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바이오 관련주죠. 바이오 관련한 신규 상장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임들이 괜찮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신규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흐름이 나옵니다. 뭐 시장이 엄청나게 폭락한다거나 그런 흐름만 아니라면은 충분히 흐름이 나오는데요. 최근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약간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 보였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추천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과도 좋았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이 약간 좀 불안한 흐름이었었기 때문에 뭐 중기 투자보다는 역시 단기 대응이 맞겠다 싶어서 단기로 추천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어우러져서 좀 잘 맞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4,500원이에요. 신규 종목에 대해서는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공모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공모가가 굉장히 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상장 이후에 급등을 했다가 충분히 조정을 받은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상황에서 공모가 아래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격 메리트는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추천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결과도 좋았었던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이었었죠. MI텍의 차트인데요. 이날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650원의 1차 매수가를 추천을 했었는데요. 자, 보시면은 거의 뭐 최저점이죠.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나서 흐름이 어느 정도 조금 그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하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은 사실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분할 매수라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날 추천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자, 가격을 보면은 플러스 17% 이상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날 곧바로 수익 실현을 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운이 조금 작용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가격 메리트가 확실했었죠. 자, 고점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공모가가 4,500원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공모가 대비해서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모가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던 종목이 내려왔을 때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더라도 어떤 저점을 확인하고 접근해야 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 위에서 움직이는 게 거의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확실한 그런 부분에서 좀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추천을 했었고요. 결과도 좋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시장의 흐름이 좋았었다고 하면 조금 더 계속 끌고 가보고 목표 주가도 조금 더 크게 잡을 수 있었는데 시장의 흐름이 불안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수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게 잘 맞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흐름이 한번 나오더라도 향후에 또 다시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관찰을 했었기 때문에 어떤 가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를 느끼고 추천을 했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목은 꾸준한 관찰이 필요하다. 뭐 이런 설명을 덧붙이면서 MI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조광 ILI입니다. 조광 ILI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최근에 추천한 종목은 아니고요. 2017년 2월 3일에 추천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당시 추천 가격이 5,250원 1차 매수가 그리고 2차는 4,815원 평균가 5,082원 대비해서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은 플러스 30% 이렇게 추천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결과적으로는 2월 3일 추천 후에 2월 8일에 플러스 32%의 수익 매도를 했습니다. 애초에 목표했던 30%보다 조금 더 높게 매도를 했었죠.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그 흐름을 보면은 이 종목이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일단 홀딩을 시켰다가 다음날 흐름을 한번 더 봤어요. 그래서 2월 7일에 급등을 하니까 일단 홀딩 후에 다음날에 또 급등을 하면은 계속 조금 더 끌고 가보려고 그랬는데 당시에 그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 매도를 시켰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시 추천 사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가격 메리트가 확실했습니다. 고점에서 조정을 충분히 받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전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움직임이 좋았던 이유는 역시 테마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종목은 대선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물론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당시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죠. 문재인 테마로 움직이던 그런 종목 중에 대표적인 종목 중에 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선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기도 했었죠. 2017년 2월이라고 하면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움직임이 워낙 좋았다가 조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확실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가격 메리트만 확실하다고 하면은 충분히 접근할 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광 ILI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부담 없이 추천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결과적으로도 괜찮았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가 5,250원인데요. 뭐 이 정도 되겠죠. 자, 2017년인데요. 자, 보시면은 2017년 2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날이죠. 2월 3일이죠. 2월 3일 금요일에 추천을 했었던 상황인데요. 당시 흐름을 보면은 이전에 흐름이 괜찮게 나왔었죠.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정도 부분에서 추천을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조금 더 기다리자 생각을 했었죠. 최소한 121선 이탈 시까지 기다리자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21선까지 이탈을 하면서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천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5,250원 매수가 된 이후에 이날이죠. 2월 7일에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홀딩을 시킨 이후에 다음 날에 결정을 하자고 그랬었는데 이날 흐름이 약했어요. 그래서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일단 정리를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매도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흐름을 보면 역시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확실히 약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이 대선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워낙 또 대선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시간적인 메리트도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제든지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생길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접근하면 확률이 높아진다.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역시 두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매매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시면서 매매하시는데 좀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도 2교시 종목 현미경 시간을 통해서 두 종목에 대해서 복기를 도와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MI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복기를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작년 12월 7일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 당시에는 상장 이후에 급등한 이후 그리고 조정을 충분히 받았었던 상황 속에서 접근을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단기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있었던 상황에서 단기 접근으로만 가능했었던 상황입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조광 ILI를 좀 짚어드렸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추천 당시 대선 테마로 움직였었던 종목 속에서 테마주 관련된 특징으로 복기를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두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요. 끝자리 5387님의 질문입니다. 지니뮤직을 매수가 4,617원에 비중 20%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지니뮤직 종가 확인해 보죠. 오늘은요. 2.75% 상승하면서 5,240원에 장을 마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봉투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A고요. 매도 후에 재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7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이 정도에 매수하셨어요. 그래서 매수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든 여기든 최근에 그냥 최저점에서 매수를 한 거 아닙니까? 저점 기록 후에 반등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나서 최저점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매수를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A를 드렸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사실 지수의 흐름만 좋다면 계속 끌고 와봐도 되는데요. 지수가 꺾일 때는 강하게 또 같이 꺾이는 그런 흐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좀 강하게 가기는 시장의 흐름이 만만치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단기 매매하면 좀 반복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를 15% 정도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정도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 강하게 급등을 해주면 조금 더 끌고 와서 매도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강하게 급등하지 않으면은 일단 정리 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지니뮤직을 보내주셨는데요. A약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 속에서 수익에 대해서 바로 매도 이후 재매수 노려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7003님의 질문입니다. 케어랩스를 매수가 27,000원에 비중 10% 질문이셨습니다. 오늘장 케어랩스 종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은 1.53% 상승하면서 19,9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2만 원대 후반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 손실이 꽤 크신 상황인데요. 봉주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D고요.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35% 먼저 오는 쪽에서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전까지는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본전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매수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대응이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없죠. 이 정도면은 예측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홀딩하셨다는 것이죠. 마이너스 37%까지 홀딩을 하셨고요. 여기나 다 잘못된 거죠. 결국은 기준이 없이 대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마이너스 15%는 23,000원 정도예요. 이 정도까지 상승을 하면 일단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저점에서 여기까지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작은 상승이 아니고요. 이 정도면 정리를 해야 되고요. 마이너스 35%는 다시 저점 이탈하는 흐름이에요. 그랬을 때는 이 추세적으로 안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점이 어디일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리를 해주고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접근하셔도 되고요. 일단 손실폭이 크지만은 기준대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뭐 추가하거나 그럴 만한 시장의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낙폭이 워낙 지금 손실폭이 크기 때문에 추가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대로 해보시기 바라고요.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35%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케어랩스에 대한 부분은 D약점 확인됐습니다. 현재 손실이 꽤 크신 상황입니다. 현재 부근에서요, 마이너스 15% 또는 마이너스 35% 먼저 오는 가격대 정리 이후 손절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끝자리 2244님의 질문입니다. 후성을 매수가 1,900원에 비중은 60% 질문 주셨는데요. 자, 오늘장의 후성 종가 확인해 보죠. 오늘 후성은요, 8% 가까이 올라왔지만 현재 7,570원입니다. 매수가가 워낙 좀 높으신 상황이기도 한데요. 봉주 선생님, 오늘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손실권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상당히 안타까운 흐름인데요. 일단 학점은 F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0%나 저점 이탈 시에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수 자체도 좋지 않고요. 비중이 많죠. 그리고 기준 없는 대응입니다. 자,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00원 매수하셨죠.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거의 뭐 조정 얼마 받지 않았는데 여기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61선 이탈하면 120선까지 이탈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61선 사이에서는 101선 사이에서는 매수를 하지 마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기준도 없었어요. 마이너스 41%까지 홀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마이너스 20%는 8,700원 정도인데요. 저점에서 35% 정도 반등이 나온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은 반등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전까지 기다리다가는 이 본전이 당분간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비중이 60%지 않습니까? 비중이 많은데 혹시라도 매도 시기를 놓쳐서 계속해서 손실이 커지면은 그때는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준대로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주기는 하지만은 전기차 테마주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하락할 자리가 상당히 높고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거나 저점 이탈 시에 매도 후에 확실한 저점에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후성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매수가가 높은 단가에 접근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아쉽게도 F학점 확인이 됐습니다. 후성은 마이너스 20% 또는 저점 이탈 시 손절에 대한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끝자리 8484님의 질문입니다. 사막 콘덴서를 매수가 53,000원에 비중은 25% 질문 주셨습니다. 오늘장의 사막 콘덴서 종가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12% 넘게 올라오면서 55,800원에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수익을 속보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봉주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B고요. 손절 10%, 수익 10% 이렇게 짧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길게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 종목도 차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문제가 없었어요. 53,000원 매수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매수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 흐름 자체를 보면은 계속해서 옆으로 횡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을 때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최근 보면 고점에서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나 기술적인 흐름이나 매수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기준이 약간 없었는데요. 마이너스 12%까지 그냥 홀딩하셨습니다. 그리고 10%만 짧게 수익을 보자고 한 게 이미 하락한 폭이 있기 때문에 10%만 수익 실현을 하더라도 저점에서는 25% 정도 반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수치는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기준대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테마와 또 MLCC 관련주입니다. 이런 종목들 최근에 뭐 삼성전기라든지 그리고 전기차 테마주들 전반적으로 꺾이지 않습니까? 이미 주가에 엄청난 그 흐름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추세적으로 나왔던 이 정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지고요. 지금 낙폭이 커 보이지만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더 하락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로만 대응을 하시자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고요. 그리고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이 적정 주가가 12,000원 정도예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죠. 결국은 이런 종목들은 하락할 때 더 크게 하락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분간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 10%, 수익 10% 이렇게 짧게 보시고 확실한 저점을 확인한 후에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막 콘덴서에 대한 부분은 비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10%고요. 그리고 목표가에 대한 부분도 10%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받아볼게요. 끝자리 1595님의 질문입니다. 호텔신라를 매수가 7만 원에 비중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호텔신라 종가 확인해 볼까요? 자, 오늘은 1.73% 상승하면서 7만 7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거의 매수가 근처이긴 한데 소폭의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봉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B입니다. 그리고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10% 이렇게 단기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는 반대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해도 될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뭐 추가하는 게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수가 자체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떤 추세적인 흐름 자체는 많이 꺾인 흐름이고요. 그리고 지수를 볼 수밖에 없죠. 자, 차트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만 원인데요. 7만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매수가 자체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가격적으로는 좋은데 흐름 자체가 꺾이는 흐름이에요. 여기에서 하락하면은 5% 마이너스 5% 짧게 손절하시고요. 수익도 10% 짧게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자, 뭐 여러 가지 그런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은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량주다 보니까 결국은 지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지수가 하락할 때 강하게 좀 꺾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들이 향후에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수가 지금 단기 반등하지만 역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꺾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선 추가한다거나 또 추세적으로 끌고 간다기보다는 단기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플러스 10% 이렇게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텔신라에 대한 부분은 손절 마이너스 5%로 좀 짧게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수익에 대한 부분도 10% 목표가 대응 전략 정리해드렸으니까요. 거기에 또 추가 비중에 대해서 추가 질문해 주셨는데 추가는 좀 반대하신다라는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해 볼게요. 끝자리 7829님의 질문이고요. 네이버를 매수가 15만 9천 원에 비중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네이버 종가 확인해 볼까요? 2.31% 상승하면서 13만 3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봉주 선생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학점은 D고요.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25% 먼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내일 급등을 하거나 급락하지 않으면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5%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약간 좀 대응 자체나 여러 가지가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겠습니다. 15만 9천 원인데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매수를 일단 매수 자체는 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기준 없이 그냥 쭉 대응을 하셨어요. 그리고 고점에서 거의 조정받은 게 그렇게 아주 크지는 않았었는데요. 사실은
좀 아쉽죠. 크게 하락했다가 본전 근처에 왔는데 매도를 안 하셨고요. 결국은 여기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34%까지 홀딩하셨어요. 이런 대응 자체가 상당히 아쉽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일단 지수가 반등이 나오니까 같이 잠깐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수급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좋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잠깐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지수가 꺾이면 결국은 저점을 이탈하고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나 급등하거나 급락하지 않고 보합권에서 어느 정도 움직인다고 하면 일단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에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향후의 흐름을 봐서 지수의 흐름을 보고 접근하십시오. 이 종목은 지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지수가 하락하면은 같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한 부분은 D학점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추가 급등이나 급락이 없으면 정리 이후에 관망해 보시라라는 의견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입니다. 미중 무역회담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루 더 연장이 되면서 또 긍정적인 오늘 증시와 또 오일 가격의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인데요. 기사 보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U.S.-China trade talks wrap up in Beijing as hopes of the trade deal build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협상과 관련한 희망적인 이런 분위기를 불어넣었다는 분석 이어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아시아와 유럽 증시도 오늘 미중 무역 회담에 이런 긍정적인 소식에 상승세 이어갔고요. 또 오일 가격 역시 배럴당 $50 이상 상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차관급 회담이 성공적이었다라는 분석 속에서 류어 부총리와 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이달 말 또 회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차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말 앞으로의 희망적인 좀 더 좋은 소식을 기대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국 증시도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hina stocks and higher on trade talks hopes policy support plans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역시 오늘 무역 회담 소식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홍콩 증시도 오늘 좀 상승했다는 소식도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상하이 종합지수 0.71% 상승해서 2,544.34에 마감을 했고요. 또 선전 종합지수도 0.54% 높아져서 1,306.95에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추가적으로 중국이 이행할 것이고 또 중국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서 이견을 좀 좁혔다라는 분석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합의 이행에 달렸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시장의 투자 심리를 높였다, 불러일으켰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홍콩 증시 역시 2% 이상 급등했다는 소식이고요. 하지만 이제 2019년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라는 소식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중 무역 회담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사실 경제 전망은 좋지 않은데요. World Bank sees global growth slowing in 2019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이죠. 2019년 경제 둔화를 전망했습니다. 사실 이제 3.0%로 전망을 했다가 2.9%로 수치를 낮췄고요. UBS 측에서도 작년 4분기 경제 성장이 2.7%에 그쳤다면서 상반기에 비해서 1.5%포인트 낮아진 수치라면서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믿었던 독일마저 휘청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유로존 이야기인데요. 유로존 이야기에 대해서는 항상 브렉시트 이슈만을 전달드렸습니다. 물론 3월 29일 아직 날짜가 남아있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지만요. 한편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산업 생산 지수가 석 달째 감소 중입니다. 물론 무역 흑자가 190억 유로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이 4분기 GDP도 이 둔화 조짐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로존의 금리 인상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종료하면서 시행하려고 했던 이 부분도 좀 어려워질 것 같다는 분석이 있고요. 하지만 노동시장이 탄탄하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셧다운도 장기화되고 있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계속해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신용평가사인 피치도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오늘 소식도 나오면서 무역 회담의 이런 낙관적인 소식과 함께 세계 증시 또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둔화 또 비관적인 소식까지 함께 나왔다는 부분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외신 소식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무역 회담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했는데 내일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봉주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내일 우리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정상적인 흐름에서 한국 시장은 반등의 한계에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마무리 구간에 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오늘 밤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처럼 급등해 준다면 한국 시장은 조금 더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흐름에서 또 조금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런 흐름이 아니라면 강한 반등 정도는 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폭 반등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다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흐름 자체가 아주 강하게 나오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오늘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그런 흐름에 대한 것들이 다 선반영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은 강하게 가기 어렵고요. 그래서 내일 또 다시 강하게 갈 수 있는 조건은 역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결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정도, 미국 시장의 강한 반등 정도가 상승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결국은 한국 시장은 다시 서서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은 그렇다고 해서 급격히 꺾이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그 반등을 시도하다가 다시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흐름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미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이제는 다시 반등이 마무리되는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상승이 있었지만 일단 단기 상승이 마무리된 구간이로 일종의 변수 구간으로 반등은 좀 한계에 온 상태다. 이 반등을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고는 아직 보긴 이르다라는 말씀 전달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봉주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 함께 해주신 봉주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